네, 시장 한수입니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고를 받았으니까 원고에 써 있는 대로 질문하려고. 이제 원고 사실 안 보거든요. 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다 보니까 제 맘대로 막 해가지고. 자, 한화가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네. 기분 공시를 했고. 자, 방산 섹터의 지각 변동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에 이제 뭐 김성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부터 계속 추진했던 일관성 있는 그 그룹의 미래 비전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하나 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상 무기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그 뭐 엔진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이 레이더라든지 뭐 유도 무기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오션을 인수해서 군함과 잠수함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주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윈공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우리 나로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로켓 발사 기술에 대한 일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 사업 부분들, 방산 쪽에서의 큰 축인 공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지션이 약했었는데, 이 포지션 부분들을 이제 크게 가져가려고 지분 인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죠.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네. 카이가 최대 주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정부가 이제 어떤 딜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2대 주주까지 등극을 한 상태니까, 물론 이제 자회사의 지분까지 자회사에서 매수한 지분까지 한화 합쳐서 시스템하고 에어로하고 네. 합쳐서 한 11%쯤 되나요? 예, 그렇게 돼가지고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사의 결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예. 결국에는 뭐 우리는 이미 방송에서 저희는 추측? 네. 뭐 그대로- 추측이라기보다 뭐 그대로 맞아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분명히 먹을 거다. 네. 먹으려고 들 거다. 먹는다는 표현이었지만 M&A를 뭐라고 표현해? 한글로 그냥 인수합병이라고만 하긴. 예. 하여튼 근데 이거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지금 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부분들로 하는데, 경영 참여의 목적이니까 적대적이죠. 이거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회사를 인수해서 키우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카이 부분에 대해, 카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FA50이 이제 잘 나가고 있고, KF21이 이제 본격 양산을 해서 시제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위상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세계 탑티어인 방산 그룹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명히 거죠. 시너지가 있죠. 그렇죠. 정리가 잘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실제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잘 됐으면 했는데, 그 이면에 이제 뭔가 좀 꺼림칙한 것들만 좀 잘 제거가 정리가 되면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사리사욕인데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나 산업의 미래로 봤을 때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카이가 이게 주인이 없어서 항상 예, 그렇죠. 수출입은 은행이 주인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통폐합 시킬 때 그런 구조가 됐고, 그거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계속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상화의 길로에 이제 들어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민간에 이전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거대 방산 그룹이 이제
글로벌 탑 티어의 방산 그룹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방산으로만 너무 제한하면 그렇고 뭐 민수 방산을 어우르는데 이게 스페이스X를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카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드러난 거는 FA50이랑 KF21이지만 네. 수리온이라는 헬기 부분들도 회전익. 있거든요. 예, 회전익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뭐 육군, 해군 뭐 이쪽에서 각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게 파생형으로 나온 이제 우리 그 병원 헬기라든지 네. 뭐 민간에서 또 필요로 하는 수요하는 소방 헬기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이쪽에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을 좀 정해달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타이틀에서 방산 기업이 아닌 방위 기업이라고. 예,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를 방어하고 전 세계에서 자국의 그 방어 무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초거대 기업으로서 거듭나길 바라는 위해서 방위 기업으로. 방위 기업? 예. 왜 방패 기업이라고 그러지? 아니 뭐 그 말이야 그렇고 하여튼 거대 구상을 하는 거죠. 한국판 스페이스X에 대한 구상이라고 이제 천명을 했는데 그렇죠. 갈 길 바쁘죠. 뭐 예. 발사체부터 해서 이제 항전 장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또 반도체가 다 반도체 덩어리죠. 그걸 이제 감싸고 있는 걸 뿐이고 이 반도체하고 협업이 돼야 될 네. 거고. 그렇죠. 또 요즘은 전쟁을 봤을 때 아까 방산을 넘어서 방위라고 하셨지만 뭐 가성비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보셨지만 드론 네. 뭐 2천, 3천만 원짜리 샤헤드라는 이란산 드론을 네. 맞추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막 수십억짜리 그걸 쏘긴 아깝죠. 그것도 한 발만 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발을 빗나가면 또 이 예비로 따라가는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세 발을 한꺼번에 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패스리라든지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사드라든지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고도 방어 이거는 어쨌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든 뭐든 이런 고고도 방어를 하기 위한 미사일인 부분들이고 사드 같은 경우와 중고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의 천궁2하고 거의 방어 영역이 비슷한 쪽에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그 사드라든지 뭐 이런 드론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그 드론을 잡기 위해서 몇십억짜리 미사일을 쏘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번에 다 그랬잖아요. 예.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하지만 토마호크 한화 막, 그룹에서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존부터 준비하고 있던 부분들 레이저 포대라든지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도 이제 맞아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대로템 쪽이랑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그 기관포 같은 거를 네.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격하는 거라든지 발칸 시스템? 예 발칸은 LSM 완전히 옛날 구형 시스템이고요. 옛날 사람. 그렇죠. 그 네.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도 뭐,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잊어버렸고 저도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뭐냐면 예전 배에다만 당했던 골키퍼라든지 시리즈2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함정을 방어하는 근접 무기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LIG 넥스원이 수주를 받아서 완성을 했고요. 이제 함정에 탑재를 합니다. 근데 이 파생 상품인 그 트럭에다가 안착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그 근접 방어 무기 체계도 이제 LIG 넥스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다양한 이 방어 무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부분이 다 또 하나 그룹이 일정 부분이라도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 뭐그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A사 레이더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 유명하죠. 예, A사 레이더도 이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슨이 각각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결국에는 우주죠, 우주. 예. 우주에서 내려다 보면서 어찌됐건 지상과 우주가 이게 교합되는 부분이 뭐 지금은 AI를
천명하고 네. 데이터 센터, 뭐 통신 다 식수지 이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엔 또 방위 체계하고도 연관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주로 가기 위한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에어로가 카이의 이제 그런 부분을 매력 있게 본 거죠. 네, 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일단 지금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전 세계 글로벌 탑티어의 기업인 이제 로키드 마틴이랑 주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차익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에 대한 이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주가의 상승률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글로벌 방산 기업의 이제 위상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찾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에 이제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무기를 자국에 이식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끊임없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전쟁의 종식으로 뭐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전쟁을 끝나고 나서 언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화로운 기간에 그 무기를 채워놓으려고 하는 이런 수요는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방산 잠깐 봤고 뭐 LIG 넥슨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스페이스X로 잠깐 넘어가서 자, 스페이스X 상장회 주요 일정 보니까 인덱스 편입들이 지금 줄줄이 돼 있잖아요. 예, 6월 18일 날 FTSE 100, 러셀 1000, 그다음에 6월 26일 날 MSCI 추종 펀드, 7월 6일 날 나스닥 100. 이렇게 돼 이게 뭐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은 그것을 추종하는 여러 ETF나 펀드들이 네. 현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른 걸 좀 반도체 일부 차익 실현하고 옮겨간다 이 얘기 앞에 했거든요. 예. 뭐 그게 당분간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당분간 이어질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들이 꼭 다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저기하고 있고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35불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200불이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기간에 며칠 만에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급격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락업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달 이제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8월경부터인가 좀 풀리는 다음 달부터인가 일부적인 계속 이제 그게 반년 동안 그 락업 물량들이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이 지분만 1년 후가 이제 366일 후에 풀린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전까지 이제 6개월 안에 락업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주가의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서학개미라고 칭해지는 우리 한국 분들의 뜨거운 열기 상장 이후에 지금 2, 3일 한 1조 2천억? 제가 볼 때는 2조 원 가량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환율이 안 빠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초기에 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그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 계좌 오픈해가지고 그거에서 추가 자금 투입해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이 벌었던 달러 자산 그 외화 계좌에서 한국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도 종목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한국판 스페이스X를 사라? 뭐 미래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예.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네. 돼야 되겠고 뭐 하여튼 그거는 기업이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잘 됐습니다. 그래 뭐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스페이스X 사지 말고 한국판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좀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 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분명히 조정 주는 기회가 있을 때 사고 싶으면 그때 분할 매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한수였고요.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